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부분의 물건 가격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물가 급등세 속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동안 노동계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투표를 통해서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었는데 필요한 서명 숫자를 충족하지 못해 발의안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지금 주민 발의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가 상승, 또 높은 생활비가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의안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최저임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좀 살펴보면요. 명칭부터 보면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 오브 2022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캘리포니아 생활임금법,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조 샌버그라는 사람이 발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LA 지역에, 이곳 LA 지역의 투자 사업가고요. 또 빈곤 퇴치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노동자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물가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간당 18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하고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2025년부터 시간당 18달러로 오르는 것. 그게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 오브 2022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 샌버그라는 사업가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결국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한 경우에 일정한 숫자의 서명을 받아야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이 찬성해서 서명까지 해야 이것이 이제 주민 발의안이 성사됩니다. 이 정치인 소환하는 소환 선거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서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당 18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안은 이번 11월 중간선거 투표 대상에서 지금 제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가 최근에 공식 발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 오브 2022 이 발의안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숫자의 서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11월 중간선거 투표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올해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열리니까 아직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서명 작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법 규정상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아직 시간이 있는데 예.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서명운동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라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 용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 등은 11월보다 더 빨리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주무부서인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입장에서는 주민 발의한 경우에 투표 용지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어넣어서 인쇄를 해야 되고 인쇄해서 나온 거를 각 투표소에다 뭐 배분을 하고 또 우편 투표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다가 다 또 우편 배달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일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이지만 그것보다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주민 발의안이나 소환 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 안에 필요한 서명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소환 선고가 확정이 되고 또 주민 발의안 선고가 확정이 되죠. 그러면 투표 용지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데드라인이 지나기 전에 서명의 숫자를 충족 못 시키면 그러면 이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서 투표 용지에다가 그걸 집어넣지 않고 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 오브 2022는 이미 6월 30일자로 데드라인이 지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가 데드라인이 6월 30일이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서명인 숫자를 충족시켜야 됐는데 그걸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데드라인이 지난 이후에
서명자 숫자를 집계한 결과 최소한의 기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시간당 18달러 인상하는 투표 대상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자, 점진적으로 시간당 18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캠페인은 사실 상당한 호응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명 숫자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역시 가장 큰 건 사측의 반발이었죠.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시간당 18달러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직원들에게 최소한 시간당 18달러 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측에서는. 근데 사측은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 힘들다. 이제 이런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업주들 경우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8달러까지 오르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그 고통을 토로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 가중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 인건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내놓는 그 프로덕트, 그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물가가 오르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당 18달러까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물가가 더 올랐다? 그럼 또 실질 소득이 또 줄어드니까 그럼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노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따라 올라야 된다. 근데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는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니까 또 임금 올라야 된다.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얘기고 특히 스몰 비즈니스 뭐 대기업은 뭐 대기업이니까 어떻게 버틴다 하더라도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이러면 우리는 직원 몇 명 쓰지도 못하는데 그 직원마저 못 쓰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강력히 반대해서 이 18달러 인상안을 지금 무산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서명을 받지 못하게 만든 겁니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여론전을 전개했습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인상할 경우에 폐해를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여론전을 통해서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나섰는데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뭐 대기업도 힘들어지겠지만 스몰 비즈니스는 정말 견딜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몰 비즈니스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10명이 일을 해서 이 스몰 비즈니스를 유지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10명이 6명으로 줄을 수가 있고 5명으로 줄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고용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려서 혜택을 보는 노동자도 생기지만 상당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아마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서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뭐 40여 년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쉽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또 가세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섣불리 임금 인상을 더군다나 이렇게 시간당 18달러라는 그 높은 수치까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먹혔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물건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요. 물건 가격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수요 공급의 원칙도 알지만 결국 물건 가격이 내려가려면 소비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소비가 그렇죠. 감소해야 되죠. 예. 네네. 소비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물건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도 그 가격에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주는데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게 좋죠. 근데 이 가격을 내놨더니 비싸다고 사람들이 안 사가더라.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수요가 적어지니까 공급 입장에서도 이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가 이제 감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연방준비제도가 그래서 요즘 기준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이유도 소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활성화되면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소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강력하게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밟으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제가 살짝 좀 위축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위축이 돼야 소비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잡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큼 소비력이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오른 만큼 역시 소비에 나서게 되고 소비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맞는 얘기죠. 계속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제자리다. 이러면 사실 견딜 수 없는 것,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물가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지금 최저임금 $18 인상안의 핵심인데요. 그렇게까지 세게 올리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어려운 이 고물가 시대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득은 필요하지만 너무 소득을 많이 올린다. 그것은 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빨리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예전처럼 2%, 3% 이 정도로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데 임금이 오르는 한은 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임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인플레이션과 연계한 그런 주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울 만큼 물가가 높아서 기본 생활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으로서 삼시세끼 밥은 먹고 씻고 자고 출퇴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해야 되고 씻을 때 뭡니까? 뭐 비누도 필요하고 칫솔도 필요하고 치약도 필요하고 옷 같은 거 세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빨래해야 될 것이고요. 출퇴근해야 되니까 뭐 가솔린 가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이 너무 가격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계의 얘기는 우리가 무슨 사치한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무슨 뭐 명품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인간답게 최소한의 생활을 한다는 건데 모든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는 기본 생활이 안 되니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달라는 건데 실질소득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럼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거리로 쫓겨나는 노숙자들이 또 늘어날 것이고 악순환이 되니까 최소한 맞춰달라. 우리는 그런 요구일 뿐이다. 이게 노동계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노동계 주장이나 사용자 측 주장 다 일리가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측 주장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고 노동자 측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네.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이 틀렸으면 그쪽을 좀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건 양쪽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이 강조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소비 위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노동계가 주장하는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도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노동계에게 참아라. 물가가 내려가면 너희들도 좋으니까 내려갈 때까지만 버텨라. 근데 그거는 아니죠. 버티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아무런 대책도 내주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버텨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찌됐건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실시할 정도로 올인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 6월 고용지표가 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임금은 여전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펼치는 동력 중에 하나가 임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 경우에는 임금 인상은 좀 자제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천불이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빅픽처를 본다 그러면 이 8% 이상 되는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인 2%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계가 버틸 수 있는가? 노동계는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저임금 노동자들만 희생돼야 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희생하면 안 되냐? 근데 왜 우리가 느낄 때는 항상 저임금 노동자들만 고통을 전담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물가 시대에 대책이 나오면서 임금 인상을 좀 억제시키는 이런 어떠한 좀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임금은 그대로 가되 푸드뱅크처럼, 푸드뱅크란 게 그렇잖아요.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푸드뱅크처럼 현물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우유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이런 생필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필품을 받으면 마켓에 갈 이유가 없죠. 소비를 안 할 수 있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럼 물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월급을 올려주면 또 월급 때문에 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임금 대신에 이렇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이런 식의 어떤 좀 절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또 로컬 정부든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서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해야 노동자들도 그런 부탁을 들어줄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런 어떤 지원도 없이 무조건 임금 인상 안 된다고 하면 노동자들도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정부의 대책도 우리가 생각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무언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간당 최저임금 18달러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번 경우 서명자 숫자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죠.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 오브 2022 지지자들 시간당 최저임금 18달러가 현실화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11월 중간선거 때 그 발의안으로 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예.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 총무처가 안 된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법적인 투쟁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주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까지 지금 제기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발의안으로서 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지금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번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본다는 계획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뭐 11월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이번 2022년 11월 선거가 안 되면 그 다음 선거 2024년 11월 이 2024년 11월 선거는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는 선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 11월 선거 때 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번 11월 선거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3년간의 점진적인 기간을 통해서 2025년부터 18달러, 시간당 18달러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캘리포니아 물가가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의 인플레이션 사태 아니래도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물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광역 생활권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운동 캠페인을 계속 진행한다는 이런 노동계의 의지는 뭐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좀 조화를 이뤄가면서 적절하게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캘리포니아 노동계는 비록 이번에 서명 숫자가 부족해 발의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8달러까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업자들,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사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 틀리지 않다면서 기존 임금으로 최선의 삶을 누리는 게 캘리포니아주에서 힘든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임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